진보당 시장 후보 이종욱 위원장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보당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이면서 2026년 지방선거 진보당 시장 후보 이종욱입니다. 저는 정치 초년생입니다. 올해 지난해 10월 31일 날 광산구청에서 7년 시청에서 광주시청에서 23년 근무하고 3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진보당에 입당한 아주 따끈따끈한 정치 신인입니다. 제가 광주의 공직생활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다른 색깔의 정치 또 다른 색깔의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의 신념을 가지고 정년이 몇 년 남았습니다만 사직을 하고 진보당에 입당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 지역의 민주당의 그 독점인 이곳에서 진보라고 하지만은 야당이잖아요. 예.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현 정부를 견제를 해야만 건강한 정치가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방송국에서는 좀 불러주신가요? 초창기에 제가 이제 뭐 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민주노총 광주 본부장입니다. 조합원 수는 약 5만 명, 많을 때는 5만 명 정도 됐었고요. 현재는 약 4만 7천 명 정도 조합원인데요.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입니다. 그래서 노동의제나 이런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가끔 인터뷰도 하고 출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치에 뛰어들고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는 잘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불평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불평등. 예. 여기 이쪽 지방에서는 민주당 외에 굉장히 소외된 정치 세력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활동 자체도 좀 그 시선도 좀 있을 건데요. 그 공직생활 하셨으면은 정말 광주의 어떤 발전 방향도 많이 뭐 계획적인 것들도 있었겠지만은 뭔가 부조리하거나 어떤 진행 방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3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채웠으면 하는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또 기술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지하철 건설 업무를 또 몇 년 했었고요.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2012년부터 14년까지 건립사업에 총감독을 했었던, 그래서 건립을 완공하고 또 개장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러한 경험 과정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만 예로 한 두 가지만 들어보면은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1호선이 2004년 개통되기 전에 2002년에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2호선 순환선이죠. 2호선이 순환선인데 그 총사업비는 1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고가 철로 이렇게 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승인을 받았던 시장 고재유 시장부터 민선 2기 고재유 시장부터 준비를 해서 박광태 시장, 그다음에 강운태 시장, 윤장현 시장, 이용섭 시장, 현 강기정 시장까지 6명의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최종 2002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데 2002년부터 19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이걸 지상으로 당초 승인 받았던 것을 다시 지하로 해야 된다. 또다시 지상으로 해야 된다. 지하로 해야 된다. 아예 우리 재정이 안 좋으니까 건립을 하지 말자, 이런 논란까지 있었고 2019년에 17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2019년에 착공을 해서 아마 2032년쯤 되면 2호선이 전체 개통될 예정이지만 또한 그것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시기에 지하철 공사를 시작했던
대전, 대구, 특히 대구는 이미 3호선까지 개통해서 운행 중에 있고 4호선, 5호선, 6호선 그래서 미래의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도시의 교통수단인 지하철 공사는 상대적으로 광주가 이렇게 뒤처져 있다. 이것은 그렇게 17년 동안 화성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광주시의회가 의원들이 현재 223명이 있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은 목적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것이 집행부 시의회의 임무인데 그런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그다음에 정확한 견제와 비판을 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낙제점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같은 색깔의 정치, 같은 다당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색깔의 정치를 하면서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 상황이고 결국은 그것은 시민들의 불편,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아주 큰 사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야당으로서 민주당 외에 우리 정치인들이 말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견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즉 우물안 개구리 형식의 이런 지역 정치를 하다 보니 그 거수기 형태의 시의원들밖에 있지 않다. 이것은 뭐 지역민들이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들어 갔을 때도 아까 말했던 지하철 공사도 왜 대구하고 다르냐. 근데 대구도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맹주가 잡고 있지만은 추진력에서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쪽 그 대구 같은 경우는 2선, 3선, 뭐 4선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재선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 권력이라는 것도 나눠먹기 형식의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또 서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면 거수기 형태의 정치만 되니까 그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지하철 문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해결할 방법이라는 게 완전 정치적으로 해결한 방법 아니고서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그 시의회에 최소한의 그 사실 민주당이 지역에서 보면은 영원한 여당이었죠. 그래서 지역 정치의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비민주 당이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성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시민들이 이 권력을 분산시켜주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시의회에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의사 일정이든 주요한 시 정책에 대해서 비민주 그 원내 교섭단체가 동의를 해줘야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안건을 부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시민들께 요청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이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일 심야쯤 돼서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가 전남 광주 특별시장 선출을 하게 되겠죠. 지금 건립하고 있는 광주 완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가 98km, 그 다음에 경북에 가면은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상주 영덕 고속도로 약 107km가 있습니다. 그 두 고속도로는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2001년에 국가도로망 기본 계획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주 영덕 고속도로는 교량만 해서 110개가 넘고 터널이 산을 뚫고 들어가는 터널 공사가 34개 터널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총 사업비가 2조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광주 완도 고속도로는 대부분이 평야지대 이렇게 논밭을 지나가는 선형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총 사업비가 약 1조 7천억 정도로 낮았죠. 그런데
그 공사비가 훨씬 많은 그 상주 영주 고속도로는 3년 만에 예타를 통과합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 통과하는데 광주 완도 고속도로는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였잖아요. 네. 그 호 시절이었는데 14년 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2조 8천억 총 사업비로 2016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을 하고 지금 태백산맥을 지나서 뻥뻥 뚫려서 상주 영도 고속도로가 지금 운행 중인데 광주 완도 고속도로는 2014년에 예타 통과가 안 되니 광주에서 강진에서 완도까지 2단계로 쪼개서 하자 해가지고 1단계만 예타 통과해서 현재 1단계만 올해 말에 개통 예정이에요. 나머지 강진하고 완도는 34년에 개통 예정인데 그것도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훨씬 더 어려운 고속도로 사업을 경북에서는 15년 동안 완전히 다 끝내고 개통을 했는데 훨씬 쉬운 공사를 광주 완도 고속도로를 35년이 걸쳐도 공사가 마무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민주당, 호남의 정치 독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견제와 경쟁이 없는 호남의 정치가 결국은 지역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작동되고 있어 왔다. 지금 지방자치 30년 동안에 이런 얘기 그렇죠, 사례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독점에 의해서 벌어지는 폐해가 나타나는 것들을 현재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 지역민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풍족하게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방금 말씀 들으신 것 같이 이미 수치와 기록에 의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 호남 지역의 발전을 일으켰는가 봤을 때는 이미 결론이 30년이 넘게 가장 도태된 곳이 호남 지역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이후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변한 게 없습니다. 아직도 또 변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맹목적인 지지가 아닌가. 권력자들의 이익에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고 지역 이익을 위해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것들이 진보당이 호남 지역이나 울산도 좀 지지율이 높잖아요. 진보당이. 울산도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의 어떤 세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울산 동구청장이 진보당 소속의 유일한 지자체장으로 자치단체장이 있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민주당과 정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그런데 이 특색을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리고 이 호남 지방하고 아까 말했던 울산 지역 외에는 크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진보당이라면 어떤 당이다 이런 것들을 좀 진보당을 역사로 본다 하면은 민주노총이 2000년도에 민주노총이 만든 정당입니다. 노동자들이 만든 정당이었죠. 2000년도 1월 30일 날 창당을 했는데요. 주로 노동자들이 만든 정당이었고 노동자, 농민 이런 계급 정당이었죠. 계급 계층 정당이었고 그래서 그때 주요 슬로건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제들을 끄집어 와서 이것을 정책화하려고 했는데 당시만 해도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됐었죠.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주택 이런 것을 주장을 했을 때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 등등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무상급식이 전면화됐잖아요. 무상교복, 또 지역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교복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래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아마 대표님, 위원장님 학교 다니실 때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도시락을 2개, 3개씩 다 싸가지고 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점심, 저녁, 또 저녁 늦게까지 또 야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해방됐잖아요. 이거는 거의 혁명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주부로부터
자녀의 도시락을 싸지 않는 시대가 2010년도 초반에 열렸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그 고통이었습니까, 어머니들이.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진보당, 아니, 현재 진보당의 정강 정책을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뭐가 다르냐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저는 민주당은 지금은 뭐 우리 사회의 기득권 보수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국제적으로나 자기 나라의 민족주의,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자주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정당이 민주당 그 보수 정당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주의, 그 다음에 이제 국익우선 외교 뭐 이런 것이라고 봐지는데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 민족주의를 넘어서 헌법 개헌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이를테면은 지금 한참 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문제, 수도권 주택 문제로 연일 이렇게 그 부동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거 문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돌봄의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런 것은 공공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진보당은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말 실현하고 있는 데가 진보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의 당선자를 보니까 예. 3인 선거구 같은 경우도 진보당이 지금 당선된 경우가 좀 있고, 광주를 예를 들어가지고 광산구 가의 국광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렇습니다.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광산구에 3명이 지금 다들 2위예요. 그다음에 뭐 동구에도 박현정 의원님, 거기도 2위고, 김태진 서구도 2위고, 북구의 손혜진 이렇게 전부 다 표를 뭐 2위, 뭐 한 분만 3위인 것 같아요.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말 끝판왕을 달리고 있다. 이게 진보당이. 그 조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한가요? 아마 한 길을 걸어왔다는 마음, 이런 것이 이 주민 속에서 그대로 좀 전달이 되지 않는가, 활동이. 그래서 내가 현직 의원이든, 그 중에는 뭐 손혜진은 초선 의원이잖아요. 박현정도 초선 의원이고, 당선이 되기 전에도, 의원이 아닌 시절에도 의원인 것처럼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의 주민들의 부당한 일들을 내 일처럼, 내가 의원인 것처럼 발로 뛰면서 해결해내는 모습들을 주민들이 보고 알아주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마 본인의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궤적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내공, 그런 데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낮고. 그러면 주민들과의 관계가 좀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뭐 1, 2년이 아니겠네요. 이런 긴 시간 동안 주민들과 화합하고 문제점 같은 걸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당선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그런 게 없다면은 뭐 2위, 3위가 아니고 뭐 어느 지지율이 아예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봐요. 이게 마을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하십니다. 마을 행사를 예를 들어서 마을 뭐 운동회를 한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지역의 활동가들은 진보당 당원들이거나 진보당 의원들이다. 그래서 다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고 쓰레기 줍고 설거지까지 다 마무리하고 일단 끝까지 남아서 하는 사람은 진보당 당원들과 의원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마을 곳곳에 지금 광주 정치, 호남 정치의 특성으로 보면은 민주당 당원들의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당선이 됐다면은 엄청 그렇죠. 노력을 또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과정이 수년의 과정이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사람들 있다. 그 전에는 두문불출하다. 선거철만 되면 나와서 손만 흔들고 있고 뭐 명함만 나눠주고 이 짧은 6개월, 5, 6개월 가지고 선거를 준비하고 등록하고 활동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철새라 그러잖아요. 철새. 계속 활동할 수는 없겠지만 그 활동 자체가 실질적으로 부딪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지언정 뭐 정책 제안이라든가 어떤 주민자치회라든가 한 번씩 가서 소통이 돼야만 진짜 정치에 촛발을 내디는 거지 않는가 이런 싶은데 지금은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 6개월 해가지고 1% 2%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뭐 지금 정치를 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독점 여기선 특히나 우리가 느끼는 게 어떤 토론 문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도 아까 처음 시작했던 것 같이 방송에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견, 소수 의견은 아예 묵살하는 지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전을 못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 돼버리잖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 24년이죠. 10월 재보궐선거 때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영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영광에 저도 이제 지인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석하 진보당 후보님이셨죠. 거의 뭐 뒤집기를 추석 때부터 갑자기 엄청난 이 증가세를 지지율 증가세를 보이더니 그때 제가 듣기로 진보당의 많은 당원들이 영광에 거의 뭐 살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건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갔었으니까요. 민주노총 본부장으로서 저도 농활을 수차례 갔었고요. 민주당과 국힘당 같은 경우는 공천만 받으면은 여유롭게 선거운동을 하지만 진보당은 어찌됐든 진보 정치, 우리 당의 색깔에 맞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효능감을 유권자들한테 보여드려야 드려야 되는데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보궐선거는 또 진보당이 전 당원들이 뭐 전체 전국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광 보궐선거는 당선을 시켜서 진보당의 색깔에 맞는 지방자치를 구현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심정으로 전국의 당원들 또 광주 전남에 특히나 광주 전남의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루에 일평균 뭐 1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차 기름 넣어서 또 연가 내고 또 노동자 같은 경우는 뭐 연차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고추밭을 거의 뭐 영광의 고추는 진보당 당원들이 다 땄다 할 만큼 그런 그 마음들을 그 영광의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지지율 마지막 공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 1위였는데 지지율 조사를 하지 못하는 일주일 그 상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뒤집어져서 이게 이제 왜 물어보려면 저희도 이제 개혁신당도 이쪽에서는 굉장히 야당이고 이제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뭐 진보당하고 좀 다르게 중앙정치 위주로 시작을 했었고 하나의 특출난 인물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방의회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니 어떤 배울 점을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많은 시간들과 또 지역민들과의 교감이 있지 않고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정말.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한 분을 위해서
전 진보당 당원들이 영광의 전부다. 예. 자기 돈을 들여서 예. 뭐 식비도 자기 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풀뿌리 정치는 받아들여야 된다. 대선 후보가 있는 데와 예. 없는 데의 차이를 굉장히 국민들이 예, 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정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에게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걸 조금 예. 뭐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뭐, 예. 영광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광 선거 때 정말 진보당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선거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군수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위기의식이 느꼈죠. 위기의식이 보고가 되니까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거의 뭐 한 달,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조국 당대표도 거의 한 달간 호남에서 상주를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선급 주자들 두 명과 이석하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당선 수준으로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마 대단한, 그리고 호남의 민심은 역동적일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호남의 정치는 반드시 좀 분리해서 우리 시도민들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민주노총 본부장으로서 여러 노동 현안, 지역의 현안 관련해서 민주당 그 시의원들을 몇몇 그나마 대화가 되고 좀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했던 의원들을 접촉해서 대화를 해보면은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의지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지역에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소신껏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혼자만 이렇게 된다. 위에서 자기 위에는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당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당에서의 지방정치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정치가 지방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지방에 맞는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가 그렇게 구분해서 돼야 된다 하는 것과, 이것은 법과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법과 제도에서 다당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법과 제도잖아요. 그래서 시의회 같은 경우도 중대선거구제, 예를 들자면은 광산구에 시의원이 5명이다 하면은 지역별로 한 명씩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광산구에 중대선거구제로 광산구를 한 선거구로 놓고 5명을 선출하는 방식, 이렇게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당제를 법과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저도 지금 정책 중에 제가 생각했던 중에 쿼터제, 예. 비례대표제가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예합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뭐 그때 당대표였던 이재명 예. 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맞이해서 네. 한동훈 대표 그랬잖아요.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거니 우리가 먼저 만들자 한다. 그래서 비례대표제에 이런 좋은 선행의 네. 느낌이 아니고 이거를 법으로 이용해 먹는, 네. 역시 법조인들은 더 이상 정치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법기술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비례대표제의 의의는 전부 다 없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줄만 세우게 됐던 거라고 보여 있거든요.
권력만 탐하는 자들만 이렇게 예. 만들어서 비례대표들 예. 지금 TV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 같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 지방 의회 정도는 실험적으로 비례대표제나 아니면 쿼터제, 예. 그러니까 광산구면 광산구, 아니면 이제 구의회 같은 경우는 광산구면 광산구에서 뭐 10에서 한 20%는 지정을 해줘서 그러니까 어떤 정당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독점을 하지 못하게. 예, 예. 아니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기업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데 왜 정치만 그렇게 독점을 하는 건지. 예, 예. 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어쨌든 뭐 여당에서 이런 것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도 기득권이다. 정치적으로나 뭐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예, 자기 야당인 시절에는 정치 개혁과 개헌과 이런 어떤 연동형 비례제나 다당제나 이런 것을 소수 야당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준비도 하고 했을 때가 있었고 이번에 윤석열 내란 전에 광장 투쟁을 함께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런 제도들을 이후에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합의도 했지만 집권을 하고 나면은 또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기득권으로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지역 내에서는 다른 의견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이나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좋은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그리고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예, 예. 통과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조례를 바꾸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한 지역이 돼버렸다. 예. 즉 줄만 잘 서면 예. 뭐 말 그대로 정청래 대표한테 줄만 잘 서면 비례를 받게 되고 줄만 잘 서면 공천을 받게 되는 이런 정치 문화가 아주 여기에 팽배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면은 결국 저희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표를 행사하시는 지역민들이 경쟁할 수 있게 그냥 민주당만 안 찍어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되니 예. 정치의 변화 그리고 지역의 성장 발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닥부터 예. 또 나름대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민주당의 인사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에 있는 민주당 인사보다 지역민들과의 대화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 뽑으시면은 지역의 성장이 분명히 부분에서 야당들의 논의가 좀 있고 어떤 생각이 같은 부분은 같이 좀 갈 수 있는 지역 내니까 예. 지역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한 목소리를 좀 냈으면 하는데 그 길에 이 현수막에 호남 양날 이렇게 예, 예. 적어줘서 예, 예. 우리는 빠지는 건가 이런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야당이니까 야당끼리 좀 뭉쳐도 예. 어떠신가요? 호남에서는 뭐 개혁신당도 전국 정당이고 또 표심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호남에서는 일단 저희가 양날개를 걸었던 것은 민주당이 꼭 뭐 호남에서는 정치 독점 30년 지방자치지만 또 나라가 어려울 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역할을 한 정당이면 사실입니다. 또 거대 정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소중한 정당이기는 사실입니다. 다만 호남 정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 2호선이나 광주 완도 고속도로나 또 그다음에 지역의 그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쿼터제 최소한 30%는 저는 뭐 양 날개를 표현하는 것은 진보당이니까 민주 진보 양 날개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럼 진보당이 민주 진보 정의 개혁신당 조국신당 양 날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민주당이만이 아니라 소수 정당 저희 당은 진보당이 최소 30% 정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했던 후보들이 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또 통합 시민들에게 호소드리는 그런
그 선거 슬로건이고 선거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지방 선거에서 진보당은 각 지역에 전부 다 출마하신가요? 전국적으로 지난번 1차인 뉴스 보니까 124명 뭐 이렇게 후보 등록을 사전 선거 등록을 한 것 같고요. 광주에도 뭐 한 22명 정도, 전남에 한 30명 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22명이면 어떤 지역은 다 다르게 출마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거의 다 광주에서는 모든 지역구에 다 출마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비어있는 지역구도 있습니다. 구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 같은 경우는 4명에 비례 1명, 이렇게 광주만 이렇게. 야, 네네. 지금 윤주수님께서 이종국 위원장님이 이정현 그 국민의힘 네, 네. 전 의원하고 고향이 같다고. 아, 예, 예. 네, 연락을 한 번씩. 곡성구 목사동면. 연락은 예, 좀 해본 예. 적 있으신가요? 혹시나?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하신가요? 아니, 뭔가요. 접촉면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아이, 그럼 면이면은 전화 한 통 한번 하셔도. 예, 예. 네. 또 별로- 이제 당이 네. 또 뭔가 정치적 견해나 방향성, 네. 그다음에 정치의 그 어떤 그 활동의 그 공간, 네.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도 뭐 네. 여기서 오래 사신 분은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정현 전 의원이 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장동혁 그 라인을 살리려고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소신파라기는 힘들지만 그나마 바른 소리를 좀 했던 사람들한테 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전부 다 지금 숙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천관리위원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선봉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행보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니, 저는 국힘당이 무엇을 하든 간에 관심은 없습니다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군복 입고 나오셨잖아요. 참, 여전히 이 과거로의 회귀, 이런 이미지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당명도 공화당으로 변경하려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공화당 하면은 박정희, 군사, 독재, 군복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런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전혀 뭔가 윤 어게인을 단죄하고 윤석열과의 결별하고 새로운 뭔가 건강한 보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보수로서의 행보, 그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 출마 선언문인가요? 병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시립병원, 예. 시립요양병원. 예. 예. 거기 지금 2024년 1월에 적절한 이유로 공청회한번호 비평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예. 적으셨어요. 예.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이거 보고 예. 알게 됐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정말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빼먹지 않고 그 시민들에게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여기 다 메모를 했습니다. 제2시립요양병원은 10년 동안 이게 한 15년 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채택돼서 광주에서 건립한 공공요양병원입니다. 198병상 요양병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도 부모님이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신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상당히 뭔가 우리 사회에서는 좀 죄의식 아니 좀 죄송함, 불효 막 이런 것이 있어요. 세대가 그러죠. 세대가. 네. 돌봄을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네.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리 모시게 되면은 자식들이 모여서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보내면은 이제 모시게 되면은 뭐 10년 이쪽 저쪽에서 또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모시는 경우도 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제2시립요양병원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병원입니다. 대부분은. 왜냐하면은 전대병원에서 10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해서 전대병원 의사, 전대병원의 간호사, 그 다음에 좋은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적자라는 이유로 병원을 문을 닫았어요. 근데 저는 현 시장이지만 시장이
독단, 독선으로 이 시민의 자산이잖아요. 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시의 자산인데 이 자산을 본인이 독단적으로 병원을 폐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이 있는 시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반대 이 중요한 것을 결정하려면 시의회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비판하고 이거 다시 결정해라 이렇게 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광주의 지방정치의 지방자치의 지방행정의 현실이고 이게 견제와 경쟁이 없는 지방 정치가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 피해로 돌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아까도 이제 정책을 제안을 좀 드리자면 지방의회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사실 저도 30%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을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쿼터제 30% 이거를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타당이 아니고 그럼 다른 소수 정당에도 기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쿼터제를 꼭 우리 대통령님이나 우리 지방에 당선되는 전남 광주 통합시장 누가 됐든지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의 독점의 폐해를 깨기 위해서 꼭 진행해 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 선거제도를 이렇게 개혁하게 되면은 정치제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다당제가 지방정치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 민주당도 동쪽에 있는 경북, 대구, 울산, 부산 이쪽에 민주당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결국은 국민 통합이고 통합의 정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거를 집권 기간 내에 이재명 대통령 집권 내에 기간 내에 민주당과 정부가 반드시 이 선거제도 개혁, 정치제도 개혁, 지방선거 이후의 개헌과 더불어서 반드시 28년 총선 전까지 이런 개헌,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다당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준비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이 이 국가적 책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최현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공직 3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노조위원장을 또 오래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박광태 시장부터 현 시장까지 5명 시장의 내부 속사를 다 들여다본 아마 우리 지역에서 저처럼 시장 재임 기간의 속사를 다 5명의 시장을 정확하게 이어서 연결해서 들여다본 사람은 유일한 사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30년 동안 광주는 전국 시도의 16개 시도, 17개 세종시까지 시도 중에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가장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재정 자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인구 순유출률이라고 나가는 인구, 들어오는 인구에 해서 그 비율, 순유출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떠나는 인구가 지난해 인구가 광주가 16,000명이 줄었습니다. 약 10,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것이 견제받지 않는 지방 정치와 행정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보당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지역에서의 다당제, 그래서 호남의 양날개 슬로건처럼 지역에서 한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정치가 살아 숨쉬는 호남의 지방선거를 이번에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전남 광주 통합시의
시장 예비 후보로서의 제대로 된 통합특별법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3월 2일 날 특별법이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독소 조항도 있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저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화학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의원님이 뭐 개인적으로는 진보당을 안 좋아하지만 소수 정당과 토론은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또 행정 통합 그냥 전북과 통합하고 전라도를 통합하는 게 나을 판인데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호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네. 그리 좋진 않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와든 이제는 이렇게 되면 전라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에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꼭 그 변화를 야당끼리라도 만들어내서 의회 민주주의, 방금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오늘 또 즐거운 시간 함께 했고요. 오늘 진보당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님과 즐거운 시간 나눴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